안녕하세요 여러분, 들어봤나율 김나율입니다. 오늘의 사연도 제보 사연인데요. 다실바님께서 메일로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꽤나 길어요. 긴데도 불구하고 지루하기보다는 조금 찝찝하고 약간 걱정도 되고 소름 끼치기도 하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다실바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느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5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공포를 맛보았습니다. 그 공포는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말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땐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봐야 진실 여부를 알 수 있잖아요. 특히나 남녀 관계, 연인 사이의 문제라면 더욱더 말할 것도 없겠죠. 사실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거나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 당시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저 하나 감당하기도 벅차서 그 누구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왠지 모르게 제 자신이 외로워지고 힘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여느 연인과 별 다를 거 없이 평범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을 거예요. 그날은 이른 저녁을 먹고 간단히 산책을 하던 중이었어요.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오빠, 혹시 페이스북 아이디 있어? 옛날에 만들어둔 게 있긴 한데 지금은 안 해. 아이디가 뭔지 비밀번호도 기억 안 난다 야. 여성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나 흘렀을까? 갑자기 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막 찾아서 저의 얼굴 앞에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이게 뭔데?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와 식당에서 손가락 V를 하며 찍은 사진. 전 여자친구와 저의 얼굴이 찍혀있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 전 여자친구와 식사를 하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실 그 아이디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요구로 만든 아이디였고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삭제한 줄 알았는데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남자들 이런 거에 무디잖아요? 여자친구는 약간 장난처럼 증거 찾았다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미안함에 아주 약간은 장난스럽게 아이 미안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얼버무려 넘겼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아닌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아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전부 다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질렀던 그 소리의 느낌은 마치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거나 그럴 때 지르는 소리의 느낌이었어요. 정말이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저를 벌레 쳐다보듯 쳐다봤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뜨며 계속 미안하다고 여자친구에게 거듭 사죄를 하면서 그날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그 일이 지나고 언제쯤인지 집에 널브러져서 TV를 보고 있는데 카톡이 울리더라고요. 그 당시 저한테는 아주 친한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형이 야 준수야, 형인데 형 부탁 하나만 들어줘라. 무슨 부탁? 간단한 건데 내가 너 번호를 어떤 여자한테 알려줄 테니까 그 여자한테 문자나 전화 뭐 그런 게 오면은 누구누구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 거야. 또 왜? 뭐 어떤 여잔데?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좀 해줘. 그래 알겠다. 밥 사. 그렇게 조금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정말 어떤 한 여자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 형의 말대로 누구누구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형과 대화를 하는 도중 여자친구가 오늘 학교 수업이 빨리 끝났다며 데이트를 하자고 연락이 와서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의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날이었으니까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며 어느 한 카페를 들어갔습니다. 작은 조각 케이크와 커피를 받아들고선 자리에 내려놓고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말한 후 핸드폰과 가방을 내려놓곤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여자친구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갔는데 여자친구가 고개를 떨구곤 아무런 말도 없는 겁니다. 응? 갑자기 왜 이러지? 여자친구의 어깨를 잡고 살짝 흔들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여자친구의 손에는 저의 핸드폰이 있었고 여자친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 이거 뭐야? 너 누구 만나는 여자 있니? 바람 펴? 응? 전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본 톡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와 친한 형이 주고받았던 부탁받았던 그 내용이었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바람 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는 여자친구에게 한참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듣지도 않더군요. 그냥 미친 듯이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본인의 짐을 챙겨서는 나가더라고요. 여자친구를 잡아서 진짜 제대로 설명을 해야겠다 싶어 밖으로 나가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뭐 이미 타고 간 건지 안 보이더라고요. 카페에 짐을 놔두고 와서 다시 짐을 찾으러 카페 쪽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데 가고 있는 와중 어디선가 골목 안쪽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갔죠. 역시나 여자친구가 쭈그려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제 말을 듣지 않았죠.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면 그건 무조건 바람이다.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냐. 그러면서 욕을 하고 저를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맞고만 있었죠. 진짜 그 광경을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마치 영화배우가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든지 이럴 때 그 슬픔이 절로 느껴지는 그런 연기 있잖아요. 여자친구는 정말 그런 연기처럼 막 울고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그러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울음을 멈추기 시작하더니 몸 상체를 살짝 좌우로 떨기 시작하고 눈알이 약간 뒤집어진 상태로 고개를 위아래로 살짝 흔들면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서 폴짝폴짝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광경은 저를 기겁하다 못해 손이 바들바들 떨리게 무섭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여자친구의 뺨을 한 대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했죠. 그제서야 여자친구는 정신을 차리더니 다시 막 욕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바람핀 새끼가 어디서 나를 때려! 하면서 저의 뺨을 한 대 치더군요. 너 가만 안 둔다. 두고 봐라.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택시를 타곤 가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디 다른 카페에 가서 줄담배를 태워가며 생각해봤어요. 아까 봤던 여자친구의 그 행동 도대체 뭐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거다! 그 행동은 TV나 매체 등에서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왜 무속인 분들이 굿할 때 방울이나 칼 등을 들고 하는 그런 행동 있잖아요. 여자친구의 행동은 무속인 분들이 뛰는 것보다 사뿐사뿐, 뭐 방울이나 도구를 들진 않았지만 그건 분명히 같은 행동이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온갖 욕설 등이 시작되었죠. 저는 그 일을 겨우 무마시키고 거짓사랑을 외치며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여자친구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저는 예약을 해둔 병원에 가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카페에서 잠시 기다려달라 하곤 병원에 갔다 온 바로 그 뒤 일이었어요. 병원 진료가 끝나고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기 위해 카페로 갔죠. 카페에서 약간 멀찍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카페 창문 앞에 앉아있는 여자친구를 보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 불길한 느낌은 뭐지? 여자친구를 떠보기 위해 병원에 손님이 많네? 조금만 기다려줘?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고 핸드폰을 찾는데 핸드폰이 저한테 없었어요. 진료 보기 전에 여자친구에게 맡기고 온 거였습니다. 핸드폰에서 또 뭐 봤나? 뭐지? 나 바람 같은 거 안 피는데. 또 뭐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해가며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와 똑같이 여자친구는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더군요. 그날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어머니에게 고스톱 머니를 벌어드리려고 저 또한 고스톱을 설치해서 열심히 고스톱 머니를 모으고 있었어요. 저는 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벤트를 통해서 머니를 받는다 이런 걸 보고 어플을 설치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석팡? 이런 이름이었는데 그 어플에서 게임을 막 하면 머니를 준다고 했었나 봐요. 레벨을 계속 올려서 어느 정도에 다다르면 머니를 더 많이 주고 어느 이성과 연결이 되어서 사진을 볼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었대요. 저는 거기서 어떤 여성분과 연결이 됐는데 그 여성분 또한 고스톱 머니를 얻기 위해서 보석팡을 하는 분이라 우리는 서로 이기고 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머니를 벌고 있었죠. 그 어플에서 대화를 몇 번 주고 받은 여성일 뿐이었어요. 네, 솔직히 예쁘긴 했습니다만 카톡을 주고받고 그럴 생각은 절대 없었습니다. 게임에 관련된 거 외에는 어떠한 의심을 살 만한 대화 내용도 없었고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걸 보고 눈이 돌아갔던 거죠. 제가 그때 보았던 그 기괴한 행동, 마치 구판에서 벌어지는 그런 행동을 똑같이 했어요.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왜 헤어지지 못하지? 라는 의문이 드시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인들끼리 이렇게 사귀다 보면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그리고 제가 해외 생활을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두어 번 쓰러지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시지만 쓰러지고 나신 뒤 병원에서 말하기를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만약에 다음에 또 쓰러진다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잘못되실까봐 항상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여자친구분이 이용을 했던 거죠. 몇 번이나 헤어짐을 시도했는데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내가 너네 집 가서 너네 엄마 죽던 말든 내가 너네 집 한번 엎어주겠다. 내가 너네 엄마한테 전부 다 말할 거다. 너가 나 건들고 한 거 전부 다 말하고 다 뒤집어 놓겠다. 그러니까 그러기 싫으면 입 닥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라는 대로 살아라. 넌 무조건 나랑 결혼해야 된다. 여자친구는 자기를 건드렸으니 일정의 돈을 매달 내놔라. 그리고 아이러브 커플? 그런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해서 제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누구와 어떤 문자를 하고 어떤 통화를 하는지 근 2년 넘게 감시를 받았고 본인이 조금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온갖 욕설과 폭력을 당해야 했어요. 저의 몸에는 온갖 흉터들이 생겼고 저 또한 참지 못해 사실 폭력을 몇 번 행사했습니다. 제가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여자친구가 대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스토킹이라고 하면 집착을 하는 사람이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친구는 본인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움직이게끔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게끔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퇴근을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오게끔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자 이번에도 여전했어요. 네가 뭔데 헤어지자고 하냐? 돌았냐? 정신 나갔냐? 그 말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는 거 모르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가면서 전화로 했을 때 그때 저도 너무 힘들어서 욕을 막 했었거든요. 조금 진정이 된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곤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오겠다며 그 원룸에 있던 세탁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그냥 여기에서 담배 피라고 세탁실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여자친구는 담배 냄새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뭐가 이상하다 싶어 세탁실로 가봤습니다. 세탁실에는 그녀의 같은 학과 친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낮에 욕을 하면서 싸웠던 통화 내용도 그 학과 친구들이 엿들었던 거예요. 그때 여자친구는 웬일로 욕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기만 했었거든요. 그 학과 친구들은 제가 폭언에 욕설에 폭행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었지만 버스터미널에 버스도 끊겼고 제가 원룸을 나선다 한들 절대로 보내줄 리 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냥 체념하고 그날은 거기서 자고 다음날 일찍 가야겠다 싶어 하는 수 없이 잠을 청했습니다. 너무너무 더운 여름인지라 새벽에도 잠을 자주 깼었어요. 그날도 너무 더워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잠에서 깨서 목이나 축이고 다시 자려고 눈을 떴는데 여자친구가 무릎을 두 팔로 감싸고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얘가 뭘 하나 싶어서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려는 순간 여자친구가 갑자기 뭐라고 혼자 주절주절거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거지? 근데 워낙 작은 소리로 말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초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지금인 것 같은데 죽여볼까?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인 것 같은데. 뭘 죽인다는 거지? 나를? 설마 나를? 그 소리를 듣는데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어요. 여자친구는 그런 말을 하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더 혼잣말로 주절거리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그렇게 앉아있는 채로 갑자기 고개를 좌우로 까딱까딱 천천히 흔들다가 조금씩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기침은 자꾸 나오려고 하고 와, 나 오늘 죽겠구나 라는 생각에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도무지 참지 못하고 아주 작은 소리로 하자 여자친구가 갑자기 흔들던 고개를 멈추더니 저를 살짝 바라보며 씩 웃더라고요. 그러곤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렇게 기절 아닌 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여자친구가 학교를 가고 저보고 여기 있으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 여자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미친 듯이 도망쳤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저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일본인 친구가 있어요. 제가 해외에서 생활할 때 이 친구에게 마지막 배웅을 받으면서 여자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한번 한국으로 놀러 왔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 일본인 친구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24시간 운영하는 어느 가게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누군지 자기가 한번 봐야겠다면서 위치만 말해라. 그러고는 보고 오겠다며 가더라고요. 그렇게 10여 분이 지났을까? 친구는 초점 없는 눈으로 뭐라고 자꾸 중얼거리기만 하는 거였어요. 아, 좀 크게 말해봐. 뭐라는 거야, 빨리. 아이씨, 야, 쟤 뭐냐? 와, 개무섭네. 저거 뭐하는 애야? 친구가 말하길 그 가게로 발걸음을 옮겨서 거의 가게 앞에 다 와가는데 기분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더래요.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을 열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면서 살짝 웃으며 친구를 반겼대요. 친구는 여자친구와 눈이 마주치곤 이상한 느낌을 느끼긴 했답니다. 곁눈질로 그녀를 보면서 가게를 둘러보는 척 했대요. 뭔가 빙의가 됐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니겠지 하곤 다음에 올게요 라고 말하고 등을 돌려 가게를 나오려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시익 웃으며 너 뭐야? 친구는 그런 악마 같은 걸 본 적이 없다며 미친 듯이 도망쳤대요. 친구가 말하길 보통 어느 정도 지켜보고 있으면 빙의 같은 게 됐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걔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면서 너 지금 살아있는 게 신기한 거야.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반 포기해서 그냥 포기로 바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행운이 왔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이 맞더라고요.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곤 한 달 후 그 여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더군요. 저는 그 남자친구의 SNS를 찾아서 노트북 화면에 그 남자 사진 띄워놓곤 막 큰절을 하기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여자 생각은 절대 하지 않고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불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와중에 그 여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절대 저를 놔주지 않겠다던 그 여자가 결혼을 한다고? 근데 확인해 보니까 정말 결혼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그 여자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주말 집에는 저 혼자 있었고 새벽에 보지 못한 축구 재방송이나 봐야겠다며 간식거리를 찾으러 냉장고로 향했는데 작은 방에 있는 창문을 통해 밖을 봤는데 현관 복도에 누가 서 있는 것처럼 센서 등이 켜져 있더라고요. 응? 누가 있는 거지? 싶어 조심히 그 앞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사람인 건 알 수 있었지만 누군지는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창문이었어요. 저는 보고 말았죠. 어떤 한 여성이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우두커니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누구지?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고개를 좌우로 까딱까딱 흔들기 시작하더니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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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 번을 흔들다가 후련히 가더라고요. 네, 분명히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난 2주 뒤였습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살아나기 시작하여 지금 현재까지도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자 옆에 있는 남자가 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 여자를 벗어난다는 건 정말이지 괴롭고 힘들 거예요. 왜 갑자기 저를 버리고 어느 한 남자를 선택해서 그렇게 짧게 만남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의 손을 떠났고 너무 두려워서 그 남자 걱정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으나 부디 그 남자도 무탈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악마를 보았습니다. 네, 다실바님께서 이 이야기를 공개할까 말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대요. 지우고 쓰고 엄청 반복하시고 막 생각하다 보니까 손도 떨려가지고 오타도 엄청 나고 그랬다고 하시네요. 근데 진짜 실제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이거 왜 못 헤어져?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머니를 또 찾아와서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니까 근데 어머니가 한 번만 더 쓰러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머니를 위해서 좀 나를 희생한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 여자분은 왜 그런 행동, 기괴한 행동을 하신 거고 또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 학과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몰래 이렇게 보게 해놓고 자기는 평소와 좀 다르게 약간 이렇게 피해자인 척. 이렇게 되면 정작 당하는 당사자 한 명 빼고는 다 다르게 보고 있는 거니까 이 당사자분은 진짜 억울하고 막 무섭고 화나고 미칠 것 같은데 저도 뭐 이런 경우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비슷한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당사자만 미칠 것 같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상대를 하지 않는 게 최고다. 이게 뭐 얽히더라도 약간 거리감이 있는 사람으로 만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광경을 보실 수도 있어요. 이 까딱까딱 이렇게 막 눈 뒤집어지고 이렇게 막 뛰고 이런 굉장히 좀 무섭긴 해요. 그런 모습을 지금의 그 현 남편분한테는 보이지 않았으니까 결혼을 하신 거겠죠? 아니면 혹시나 그 현 남편분이 퇴마사거나 뭔가 더 강한 그런 거여서 이 여자분도 구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긴 했는데 굳이 필요 없는 얘기들은 약간씩 덜어내기도 하고 하면서 읽어드렸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을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김나유리였습니다.